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쓰레기 치울 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옷 같은 데서 그런 옷 자체에다가 어떤 그 불빛이 번쩍번쩍 비상등 빨간불이 되든 여러 가지 색도 되고요. 비상등을 번쩍번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 옷 자체에다 그렇게 해주는 방식, 그것을 탈부착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도 해도 됩니다. 어떤 옷에다가도 딱 장착식은 전멸식으로 번쩍번쩍해서 할 수 있고요. 우산에다가도 장착할 수 있거나 옷에다 장착하거나 모자에다 장착하거나 그런 모자도 자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세탁을 해야 되니까 탈부착 가능하도록 손 같은 이런 데서도 번쩍번쩍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멸식으로 손 같은 데도 전멸식으로 번쩍번쩍하게 콘서트 같은 데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장화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뭐 안전모 같은 데 어떤 건설 현장에 있을 때 넣으실 때 안전모 같은 데도 불빛 전멸식으로 번쩍번쩍하면 사고 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옷에다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군 어떤 철모 이런데 군모 이런데 이렇게 모든 형태의 모자에 부착 방식이거나 자체적으로 달려 있는 방식입니다. 뭐 뗐다 뺐다 해서 세탁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어떤 이런 건전지가 이런 간단한 이런 걸로도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일반 그것만 되잖아요. 그냥 일반 하얀 빛만 되잖아요. 물론 빨간 거 넣어가지고 번쩍번쩍 하거나 기타 다른 색깔도 가능합니다. 이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수십 가지 이렇게 몇 가지의 색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의 색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불빛을 조금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야광봉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되게 괜찮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콘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 색깔을 5가지 뭐 셀로판지나 기타 뭐 어떤 그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에 램프가 이제 5개가 들었다 10개가 들었다 각각에다가 틀린 색깔을 넣어주면 틀린 야광봉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스마트폰 자체에다 앱을 깔아가지고 불빛 전멸방 빨간색이 됐든 고속도로 같은 데 위험한 데서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할 수 있고요. 모르스 신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다가 각종 이렇게 수십 가지의 색깔이 동시에 번쩍번쩍 하거나 5가지, 몇 가지의 색깔을 번쩍번쩍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파티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뭐 어떤 콘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어떤 조명 장치, 집안의 조명 이런 전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딱 소켓에다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끼우기만 하면 소켓이 뭐가 됐든 끼우기만 하면 이것이 불빛이 전부 번쩍번쩍 거리면서 수십 가지 색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수십 가지 색을 내주거나 이렇게 뭐 셀로판지가 이렇게 수십 가지 색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빛이 통과하면서 이거 똑같이 모양 아니더라도 돼요. 이렇게 소켓에서 이렇게 끼워놓거나 또는 뭐 어떤 가정용 LED 등 이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자동차 전조등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착만 시켜주면은 그래서 자동차 빛이 이제 하얀 빛이 나오더라도 다양한 색깔이 연출되어서 그 분위기 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붙였다 뗐다 해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데에도 축제할 때는 이렇게 부착 방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수십 가지 색깔의 셀로판지는 그 비슷한 효과로 인해서 이게 전멸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기존의 조명밖에 가로등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로등에 어떤 램프를 좀 바꿔주거나 이런 기술고 전멸 방식으로 램프가 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전멸식으로 왔다 갔다 기존에 이제 이런 단순한 램프는 안 되고요. 이게 딱 기계적인 장치를 전자적인 장치를 달아서 전멸식으로 번쩍번쩍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가로등이나 집안의 조명 아무데나 딱 끼우면 번쩍번쩍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도 가능은 하긴 하나 아마 그 부분이 안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산 같은 데도 이렇게 그 어떤 꼭대기에 이렇게 꼭지 같은 데 달아갖고 불빛 전멸식으로 번쩍번쩍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산에 살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산에 살대가 있는데 우산에 살대, 이게 살대라고 합시다. 이게 없으니까 살대란 이 가운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아시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우산 살대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강풍에 불어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벗겨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짱짱한 뭐 그런 우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우산만이 아니라 파라솔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오토바이 살 때나 또는 자전거 살 때 이런 종류의 살 때에도 동일하게 대남 매듭 구조 뭐 오토바이 같은 이렇게 바퀴에 이렇게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대남 매듭 구조 마디고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지탱을 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조등, 자동차의 전조등 방식을 이렇게 램프를 갖다가 이제 10개라고 합시다. 램프가 10개 있는데 서로 대중서 틀려요. 대중서 틀리게 해서 빛을 조사해 주면 빛이 이제 보다 이 사이즈가 틀린 빛이 나가면서 보다 멀리 갑니다. 이 방식은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램프를 조명을 이렇게 쏘면 그리고 목표물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대중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빛이 강하게 융합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레이저 공격기다 그러면 레이저 공격기 이런 레이저 어떤 가공기 이런 데서는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가공 그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할 때 반도체 이제 시각 장치에도 될 수 있고요.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그 레이저 시각 장치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 빛을 전력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 뭐 큰 거는 좀 더 좀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맞추면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틀린 빛이 사이즈가 틀린 빛이 합쳐지면은 강한 용합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이제 제 이론이거든요. 전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뭐 기타 레이저 공격기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질 수 있고요. 레이저 공격기 같은 거는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레이저 공격기다 그러면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지상에서도 대공 방어망으로 레이저 공격기 사용할 때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따라서 쏠 수 있으며 방위각을 서로 틀리게 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두 군의 모든 저격소총이나 기타 모든 어떤 방어망, 대공 방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렇게 헬기에서 쏘든지 아니면 비행체에서 쏘든지 함포에 쏘든지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서로 어떤 다른 자주포다, 다른 전차다, 뭐 다른 박격포다, 자동 박격포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서로 방위각을 틀린 목표를 갖다 각각 틀리게 쏘거나 같은 목표물을 집중해서 쏘는 이 방식을 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 전조등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조명 이런 데 LED 조명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램프가 이제 빛이 나오는 발광 소자가 됐든 램프 방식이든 그래서 몇 개를 10개다 그러면 5개를 참여할지 2개를 참여할지 1개를 참여할지 따라서 빛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텐데요. 이와 같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동일한 어떤 이렇게 램프다. 자동차 전조등의 램프가 있고 이게 집안에 램프가 있고 LED다 그러면 전류를 틀리게 해서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류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전류를 뭐 배터리 방식이든 어떤 전류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아주 이걸 따라서 강중약 빛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가령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입니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기양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제를 해서 조명의 세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같은 레이저 어떤 소자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 그냥
뭐 전선의 굵기, 전선 안에는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공급 방식과 수용 방식, 뭐 가령 뭐 이런 것이 15W짜리가 있고 30W짜리, 60W짜리가 있잖아요. 동일한 220회나 110회 전력을 쓰더라도 이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틀리게 받아들이면 틀리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공급 방식, 전류를 애초부터 10W만 딱 이렇게 발생을 하도록 60W만 30W만 발생하도록 그 정도의 전력만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명의 강중력을 아주 밝게 또는 중간 밝게, 조금 밝게,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을 갖다가 10단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빛의 조절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령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정용 배터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정용 배터리를 일반적인 2차 전지, 간단한 어떤 이런 방식의 싼 건전지로도 뭐 수백 개나 수천 개 연결해 가지고 각각의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로 몇 개를 참여할지 10개 쓸 수도 있고 100개 쓸 수도 있고 30개 쓸 수도 있고 60개 쓸 수도 있고 1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자체를 끼우면 언오프 구조로 해서 여기서 끌어다는 전기양 일정할 때 전기양을 틀리게, 전기양을 이제 강중약이다 합시다. 그러면 전기양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만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2차 전지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2차 전지가 이제 리튬 지원전은 좀 비싸고, 그래서 일반 싼 전지로도 수십 개, 수천 개를 갖다가 결합을 해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선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요. 그중에 뭐 몇 개를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5개를 쓸지, 10개를 쓸지, 100개를 쓸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용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또 휴대용 어떤 레저 캠핑용 배터리 만들거나 또 목적별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리튬 좀 비싼 거는 리튬 이온 전지를 같이 섞어줘도 되고요. 리튬 전지를 뭐 가정에 이제 한정 같은 데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비상 장치로서 이것을 배터리를 언오프, 원래는 인버터 발전기를 통해서 비상 발전기 돌려야 되지만은 그냥 언오프 이렇게 전선, 주요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냉장고 원하는 곳에 전원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는 이제 인버터 발전기처럼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제발 부탁인데 현대기아차나 삼성 하지 마세요. 이거 LG나 이건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수천 개나 수만 개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데 MLCC 기술에도 이게 쓰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할 때도 좋고요, 방전할 때도 좋고. 충전할 때도 어떻게 충전하냐면 중방전 할 때도 약간 되게 획기적인 방식인데, 컨센트 방식으로 해서 충방전을 하고요. 이건 뭐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이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콘센트 전기 충전소에서 그 하나에게 전기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로 순식간에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쪼갭니다. 전기를 쪼개고 밑에 서브로 다시 전기를 쪼개서 수많은 전선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배터리 구조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이건 이제 CPU나 GPU라든지 각종 어떤 메모리 반도체나 또는 SSD, HDD, 기타의 모든 것에서 정보 통신이 움직이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순식간에 수없이 쪼개가지고, 가령 이제 동영상이다 하는 파일이다 그러면 그걸 100개로 쪼개요. 100개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창고에 저장하면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길이 막혀서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발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100개로 쪼갤 수 없을까? 한 개의 동영상을 100개로 쪼갠다 했을 때 100개의 도로를 타는 거예요. 50개 타도 되고 70개 타도 됩니다. 100개의 도로를, 최대한 많은 도로를 만들어서 각각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일 용량을 가지고. 그다음 도착 장소의 창고도 받아주는데도 100개입니다. 50개 하셔도 됩니다. 70개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동시에 짐을 부리는 거예요. 정보를 부리는 거죠. 정보를 읽고 쓰기를 저장을 해주거나 연산하거나 일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죠. 연속에 발열도 없고 대기 시간도. 그래서 제 방식은 이렇게 통신 도로죠. 정보의 통신 도로가 많고 바다 여러 군데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획기적이죠. 인체에 내가 한 군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저장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이것은 의학을 제가 의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기술을 발표했는데, 한 군데만 하게 저장을 한다면 발열이 많이 생기는, 속도도 늦고, 그래서 동시에 수없이 많은 구조의 정보를 파편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동영상, 쪼개진 동영상 파일 하나하나는 그 어떤 일련 번호를 쓰거나 알아볼 수 있는, 나중에 다시 합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 저장하거나 또 다른 이렇게 언어프 구조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데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거기다 저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또는 어떤 통신 장비를, 유성 통신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통신 장비를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기 충전 방식이면서 동시에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잘게 쪼개 가지고 콘센트 방식으로 나누는 구조. 이것은 이렇게 빠르게 충전하고 또 빠르게 방전하는, 이 중에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몇 번 구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수많은 배터리가 있는데 각 부위를 담당해, 오른쪽 왼쪽 다리 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부위별로 각각 틀린 전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체는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표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1cm나 0.5cm 그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정보 이동을 이렇게 결정하거나,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컴퓨터다 그러면 CPU에서 정보 도로를 몇 번을 탈지, 또 어디 가서 저장을 할지 이것을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저장한 거 아니라 수십 군데, 수백 군데서 저장, 연산,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정보에 움직이는 도로선도 많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이렇게 전기적인 힘을, 각 배터리가 많이 달려 있어서 안쪽으로 각 부위별로 어떤 전원을 이렇게 강중약이다 합시다. 전원의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공급 측면에서 또는 수용 측면에서 전류량을 통제해서 이렇게 어떤 부위적으로 틀린 힘을 준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은 프로테지의 전기를 주고, 왼쪽으로 할 때 왼쪽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도 무게를 따라서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힘을,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차 온 힘을 쓰는 것도 낭비죠. 딱 이 무게를 측정해서 그만큼 힘을 줍니다. 모든 산업기기에 이와 같은 방식을 무게 측정을 따라 전류를 틀리게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틀리게 준다든지 수용 측면에 틀리게 준다든지, 전선에 이렇게 굵기다 그러면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준다든지, 아니면 전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 10개짜리 있고 20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에서도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 전기 힘을 좀 파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어떤 구동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전선 안에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게 주파수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동축 케이블에서도 또는 광섬유에서도 이렇게 통신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축 케이블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 제가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해야 되고 통신선은 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호가 잘 간다는 이 이론을 따라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게 하거나, 신호를 현재보다 규격보다 얇게 만들어서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전기선 피복, 안팎으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나 기타의 코팅제를 써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서 어떤 전파의 간섭, 또 광섬유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모터 들어가기 직전의 선을 다른데 모터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용 모터, 산업용, 군사용 모터 모든 모터가 있는데요. 비행체 프로펠러를 돌리기도 하고 석유 방식이기도 하고 전기 방식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연료가 뭐가 됐든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헬기를 비행체를 움직이고 가정용 어떤 세탁기나 뭐 이런 것도 움직이기도 하고 믹서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산업용 모터가 많아요. 그럼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기존의 다른 어떤 부분의 전선보다도 더 두껍게 처리해주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처리하면 이것이 구리선 자체가 카패시터가 돼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저희 집에도 세탁기에 전에 선을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일부러 일정 구간을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니 7년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거를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선을 두껍게 만들어준다. 전기선, 구리선을 또는 같은 두께라면 이렇게 다른 데는 한 개다. 그러면 여기는 10개. 예, 자동차 도로를 얘기하자면 10차선으로 늘려줘서 모든 강력한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또는 거기서 뭐랄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선을 대중소 구리선을 이렇게 전기선에 구리선을 틀리게 해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또는 모터에 어떤 감기는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해줘서요.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합니다. 또는 거기 안에 연구 자석도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아니라 대중소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을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모터를 강력한 구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여기서 카패시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과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 이렇게 만들어준 파워가 업됩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모든 자동차 회전축, 헬기 회전축, 배 프로펠러 회전축 기술에 또는 변속기 기술에 여기 약간 일정 부분으로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힘이 증폭되어서 파워가 굉장히 세지는데요. 우리나라 전차 기술에도 변속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차 변속기에도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변속기 구조와 기아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모터 돌리는 데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드론 회전축이라든 모든 것들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K2 전차에서 이거 쓰셨으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어디다 기술을 이전하셔도 이거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 받고 하셔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저는 K2 전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극비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변속기 부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변속기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제가 제 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속기가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그럼 이것과 이것을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어 줄 때 이 회전축에 톱니바퀴를 딱 붙어 있는 거. 이 회전축과 완전히 결합되어서 회전축과 강력하게 동일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붙어 있는 톱니바퀴를 만듭니다. 이렇게 회전축과 딱 붙어 가지고 톱니바퀴가 있고요. 그 위를 원통형이든 뭐든 톱니바퀴가 하나 딱 감싸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톱니바퀴를 물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회전축에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원통형 톱니바퀴로 해서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타이트하게 딱 강하게 결합된 붙어있는 밴딩식으로의 톱니바퀴가 존재하고 또 원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강하게
일종의 대남 매듭 구조의 변형 구조가 되겠는데 회전축의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일정 간격을 따라 대남 매듭 구조 구조를 만들어주면 회전이 강하게 잘 된다 그랬죠.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렇게 회전축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축에 자동차도 될 수 있고요. 회전축의 끝에만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오래 써도 파손이 안 된다는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이런 이렇게 스크류를 주게 되면 회전축을 굉장히 파워가 업되는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파워가 동일한 연료에 비해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데요.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군의 모든 K2 전파의 어떤 표적 사격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을 하고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표적을 따라서 쏠 수 있으며 거기다가 움직이는 거리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타고 여러 개의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거기다가 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같은 표적을 갖고 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발각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것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맵지도 전 세계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또 어떤 그 나라의 주소 지번에 상관없이 주소 지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묻힌 것, 가스가 묻힌 것 정확히 위치를 알거나 인터넷 어떤 통신선이 들어가거나 전력선이 들어가거나 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겠죠. 이 같은 건물 안도 GPS 유도를 받지 않아도 건물 안도 가능하고요. 사람의 몸체도 의료 영상기기다.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영상기기를 따라서 정확히 하거나 어떤 물체 가공기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그것을 레이저 가공을 하거나 가공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모든 무기를 쓸 때 레이저 레이더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쏘는 기술을 가져왔고요. 전파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떤 비밀번호를 담아서 우리 드론 같은 거 조정을 할 때 거기다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을 달아서 저기 내 드론을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 호출번호도 드론이 100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호출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에다 비밀번호 달아서 현관문 개폐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A사라에다에서도 전파에다가 또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전파를 쏠때 그 전파에다 번호를 표시해서 이쪽으로 그때 이제 암고 방식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대방 해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면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돌아온 전파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전파 쏘는 구조는 이동통신이나 유성통신이나 기타 다른 통신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명을 사용을 할 때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조명을 사용할 때 어떤 LED 등이다 그러면 조명의 LED 등의 발광 소자의 숫자를 따라서 발광소의 숫자가 대중소일 수도 있어요. 보다 전력을 틀리게 각각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발광 소자가 어떤 것은 좀 강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력을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을 틀리게 세분화시켜서 대중소라고 합시다. 전력 크기를 그렇게 들어가거나 발광 소자의 빛을 갖다 공급 방식, 전력을 공급할 때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할 때 공급 방식에서 또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이런 것이 15W, 30W, 60W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수용 구조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력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또는 같은 램프가 있다 그러면 10개다 그러면 그중에 5개만 한데 2개만 하는 10개만 하는 이렇게 해서 램프에 참여하는 숫자를 따라서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터리 기술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자동차의 배터리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 같은 걸 없애버리고 현재 있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 아니면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간에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전력량을 통제해서 또는 휘발유다, 또는 뭐 이렇게 LPG다, 뭐 이런 것들도 연료량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소기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수소 산소가 됐든 연료량을 통제해서 그만큼의 연료만 주면은 자동차 회전 쪽도 그만큼밖에 안 돌아간다는 거죠. 또는 전기 방식이다 그러면 아까 모터를 4군데 정도 달아가지고 바퀴에 그래서 각각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줌으로써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많이 주면 전기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향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YTN에서 이것을 하시더라고 어떤 중소기업체가. 그래서 그러더니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예.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행정안 노동부, 그다음에 이런데,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데 한국은행과 국가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한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각종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국가기관이 많이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더니 YTN에 제 기술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폐 압수 방식도 포함해서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만든다는 거, 시동 배터리에다가 됐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겨울철이나 이런 온도 변화를 해결하고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냉난방을 해준다는 거죠. 더울 때, 추울 때.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액상 구조, 어떤 전해질의 액상이기 때문에 얼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해하고. 그 부분은 격벽 시스템 만들었고 말씀드렸고 냉난방 하면 된다고 난방에서 좀 온도를 통제를 해주면 이것이 출력이 감소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외부의 온도가 차갑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전기가 열을 띠고 있고 그 열을 뺏김으로써 에너지가 손실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질 구조 배터리다 그러면 전해질 통로를 안에 통로관을 만들어서 전해질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다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극재나 양극재 이런 어떤 움직이는 구조에 있어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드는 구조에 있어서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모터에 들어간 연구자석도 한 개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뭐 양극재, 음극재를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파워가 싸진다는 거죠. 또는 음극 코커스 구조서부터 가로 입자에서 대중대, 소중대, 가로 입자 그 기울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결합해서 만들면 에너지가 굉장히 밀도가 커진다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큰 가로 입자, 큰 입자로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를 하면 이게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양극재에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입자 구조에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에서도 이 안에 탄소봉을 여러 겹으로 한 겹에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대중서 틀리면 좋아요. 아연판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주는 기술, 또는 이산화탄, 망간 같은 가루도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꼭지를 하나 더 줘갖고 이중 꼭지, 이게 1층, 2층 이중 꼭지를 만들면 파워가 좀 더 세게 나옵니다. 이것을 좀 현재보다 넓게 만들어주거나 이래도 어쨌든 뭐 여기서도 그렇고요. 약간 두툼하게 이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꼭지를 이렇게 되면 파워가 세집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3중도 괜찮으나 2중이면 되겠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